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촌 서울나우병원에서 발과 발목을 담당하고 있는 송원태입니다. 오늘은 그 무죄반증이 어떤 병인가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름이 한자 용어라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무지외반증 5글자죠. 무지라는 것은 이제 엄지발가락을 뜻합니다. 엄지발가락을 한자로 무지라고 하고, 외반이라는 게 중요한데, 우리 외반이 의학 용어인데요. 외반이란 말도 있고 내반이란 말도 있습니다. 몸의 중심축이 있는데 그 중심축에 대해서 꺾인 형태를 외반 혹은 내반이라고 하는데, 외반이란 거는 몸의 중심축에서 바깥쪽을 향해서 꺾이는 그런 변형을 외반이라고 하고, 반대로 내반도 있습니다. 무지 내반증도 있거든요. 그래서 몸의 중심축으로 가까운 방향으로 꺾이는 거를 내반이라고 합니다. 근데 무지 내반은 굉장히 드문 병이고, 무지 외반증이 흔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위에서 환자들도 많이 보고 또 저기 갖고 계신 분도 많고 이렇게 경험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이제 중족골이란 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가락뼈. 발가락뼈는 2개가 있습니다. 이제 근위지골, 원위지골 있는데, 그래서 그 중족골, 첫 번째 중족골이 내측으로 전이가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바깥 안쪽으로 몸에 가까운 쪽으로 꺾이고, 그리고 이제 그 발가락뼈가 몸에서 먼 쪽으로 이렇게 반대쪽으로 꺾이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X자 방향으로 그 중심축에 대해서 꺾이는 이런 변형 무죄반증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일 흔한 증상은 이제 우리가 또 흔하게 쓰는 그 용어 중에 건망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건망류란 것은 발에서 엄지발가락 쪽이 좀 튀어나오면서 그쪽이 붓고 아픈 이런 증상, 이런 질환을 통칭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말인데, 그래서 이런 건망류의 주요한 원인도 무죄반증이 되고요.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신발을 신으면 그쪽에 마찰이 계속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 몸에 튀어나온 부위, 뭐 꼭 엄지발가락 쪽뿐만 아니고 팔꿈치나 뭐 다른 무릎이나 이런 몸에 튀어나온 부위에는 항상 이게 충격 흡수랑 마찰을 줄여주기 위한 점액낭이라는 구조가 있는데, 이 무죄반증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은 그 신발 때문에 그 엄지발가락 튀어나온 건망류 부위에 그 염증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액낭염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위가 좀 색깔도 좀 붉어질 수도 있고, 붓고 통증도 있고, 약간 열감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그 건망류 점액낭염증에 의한 통증이 일단은 흔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아무래도 정상적인 정렬 상태가 아니고 발가락이 꺾이다 보니까 그 정상적으로 체중이 고르게 이 관절에 체중이 부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중족 족지 관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관절에 관절염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퇴행성 관절염에 의한 관절 통증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엄지발가락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잘 못하기 때문에, 엄지발가락은 그 체중 부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근데 무죄반증이 생기다 보면은 그 체중의 중심, 발을 디뎠을 때 체중을 싣게 되는 부분이 옆에 있는 2번째, 3번째, 4번째 발가락, 소족지 쪽으로 체중의 중심이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게 중족골 통이라는 증상인데요. 무죄반증이 심한 거는 엄지발가락 쪽인데, 그쪽은 전혀 아프지 않고 오히려 2번째, 3번째, 4번째 발가락 쪽 발바닥을 아파하시는 분들이 흔하게 있습니다. 이것 또한 그 무죄반증에 의한 증상이고요.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 보면은 2번째 그 중족골 머리 부분이죠. 이쪽에 이제 굳은 살이 박혀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굳은 살이 있으면은 무죄반증 때문에 그 체중이 2번째 발가락에 많이 실리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2번째 발가락과 첫 번째 발가락이 신발 안에서 맞닿으면서 그 맞닿는 부분에 그 굳은 살이 박히게 되는데요. 이런 첫 번째 발가락에 맞닿는서 생기는 이런 통증도 굉장히 많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더 변형이 진행이 되다 보면은 아예 첫 번째 발가락 위로 2번째 발가락이 타고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보기에도 아주 좋지 않지만 굉장히 신발 신고 걸으실 때도 많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무죄반증이 어떤 방법으로 생기냐, 어떤 과정으로 생기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발바닥 쪽에 이제 근육이 중요한데요. 무지 내전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내전이라는 거는 안쪽으로 당긴다는 뜻인데, 발바닥 쪽에서 무지 내전근이 가로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근육이 있고, 대각선 방향으로 잡아당긴 두 갈래 근육이 하나의 힘줄로 합쳐지면서 이 발가락 뼈에 붙게 되는데,
그 힘줄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과도하게 작용을 하게 되면은 발가락이 점점 안쪽으로 꺾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중족골이 바깥쪽으로 점점 천천히 세월에 걸쳐서 밀려나게 되고, 이렇게 변형이 한번 시작되면은 발에는 힘줄이 굉장히 많거든요. 발가락을 들어올리는 힘줄, 발가락 굽히는 힘줄. 근데 이런 다른 힘줄들도 그 잡아당기는 방향이 그 무죄반증을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바뀌기 때문에 점점점 더 한 번 변형이 시작되면은 점점 진행성으로 더 그 변형이 더 심해지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진행성이란 건데요. 무죄반증은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세월에 걸쳐서 점점점 진행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엄지발가락 위로 두 번째 발가락이 타고 올라갈 수도 있다는데, 그런 식으로 심하지 않은 무죄반증에서 세월 10년, 20년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심한 무죄반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최근 들어서 이제 3차원 CT, 특히 이제 체중을 부하를 한 상태에서 찍는 CT가 또 개발되면서 새롭게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무죄반증은 3차원적인 변형이거든요. 입체적인 변형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평면에서 발가락이 꺾인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발가락의 회전이 동반된 변형이기 때문에 실제로 무죄반증 심한 사람도 그냥 눈으로 봐도 발가락이 좀 돌아가 있거든요. 그런 변형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회전 변형도 큽니다. 그래서 회내 변형이라고 하는데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바깥으로 빠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죄반증은 비교적 다른 질환에 비해서 원인이 잘 밝혀져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신발이고요. 우리가 이제 그 영어로는 그 네로우 토 박스라고 해서 이런 발가락 앞쪽 공간이 좁은 신발들이 무죄반증과 연관이 돼 있다는 건 아주 굉장히 그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일단은 어렸을 때부터 그 좁은 신발, 특히 이제 하이힐 같은 신발을 즐겨 신으신 분들한테 무죄반증의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100% 무죄반증이 다 그 신발을 신는다고 발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자면 남자한테도 무죄반증이 있고, 남자들이 여자들처럼 이렇게 좁은 신발을 즐겨 신지 않으실 텐데요. 그런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는 어린 그 아이들한테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제가 논문에서 봤는데 맨발로 다니는 아프리카 민족에서도 무죄반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발이 아주 중요한 원인이지만 신발이 원인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유전적인 원인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유전성 원인이 있는 분들은 보통은 이제 모계유전입니다. 그래서 외할머니, 엄마, 딸까지 이렇게 3대가 무죄반증이 있어서 수술하시는 경우도 제가 몇 번 봤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드물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전성 경향이 아주 또 관련이 깊다는 게 또 무죄반증의 특징입니다. 유전성 경향이 큰 분들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변형이 좀 시작될 수 있고, 또 지나친 발의 유연성이나 아니면은 다른 그 무죄반증을 유발하기 쉬운 그런 뼈의 변형이 원래 선천적으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엔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죄반증이 어떤 병인지, 그래서 어떤 원인으로 생기는지 이러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무죄반증에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